경상남도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는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전후 경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더니 기초학력 학습 격차가 커지고 전체 학력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년도시로 불렸던 사천에서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체 인구 11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연초부터 대형 조선사들의 반가운 수주 소식이 잇달고 있지만 중소조선업체들까지 낙수 효과가 있으려면 1년 넘게 걸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그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조선산업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2027년까지 2조 원 넘게 투입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경남이 그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며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규모 등을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의 한 조선협력업체. 최근 대형 조선사의 수주 대박에도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른바 낙수 효과를 보려면 빨라도 내년쯤, 그야말로 최악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기자재 협력업체들은 거의 죽음 상태입니다. 당근을 좀 주는 그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를 못 줍는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7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고 경남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겁니다. 조선기자재 업체엔 고용 안정과 기술 개발, 금융 지원에 1,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소형 조선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나아가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조선산업 육성으로 조선업 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상생협력과 질적 성장, 동반 성장을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수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수주 이후에 그 속에서 국산화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조선 기자재 협력업체들의 미래까지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는 오는 2027년까지 조선업 화랑기 수준으로 매출액과 고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업계와 지자체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상생협력입니다. 주체들의 적극적인 고용을 유지하자는 참여와 의지가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다. 그러나 대형 조선사의 대박 수주에 중소업체는 사실상 노동력만 투입하는 현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의 활력 대책이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조선업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 글로벌 1위의 명성을 올곧게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늘다 보니까 교육 격차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경남교육청이 처음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상위권 그리고 중하위권의 학습 격차가 커져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도내 전체의 학력 저하로 이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경남 중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 학습 격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별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중위권 학생의 성취도 비율이 2에서 3% 정도 감소한 반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생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학기엔 상위권과 중위권 모두 감소하는 학습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학습 격차가 학습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학년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솔직히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학습 격차는 중학생에 비해 학업 난이도가 높은 고등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난이도가 높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격차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 자체가 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도내 전체 교원 중 48.4%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늘었습니다. 수업 환경 변화로 교사의 개별 지도가 어렵고 원격 수업으로 학생 참여가 힘들다는 겁니다.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기초학력 학습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남성 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피해 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봤는데 반면에 해당 교사는 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자신의 반 여학생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충 수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과제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제 부분을 조금 애가 미비한 부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등교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나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달래던 선생님이 자신의 허리를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기도 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성의 조금 만져서는 안 될 부위, 허리를 옷을 들쳐서 만지고 가슴 부위에 기를 대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성추행을 직감한 아이의 부모는 다음 날 학교에 바로 찾아가 항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불안해하는 아이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고요. 꿈에도 그 안 좋은 일이 나온다 그러고 어머니한테 다른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 해당 담임교사는 학교에 신고한 지 닷새가 지난 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뵙고 사죄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학생을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교사를 직위해제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청년도시로 불렸던 사천의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체 인구 11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경남에서 6번째로 많은 사천시. 2016년 2만 9천여 명이던 청년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 지난해 2만 4천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5년 사이에 4,400여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주력 산업인 조선에 이어 항공산업마저 침체되면서 청년 유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천의 핵심 산업인 항공업체에서 청년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면 항공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면서 사천시의 전체 인구도 지난달 말 11만 461명까지 떨어져 인구 11만 명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스스로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고향에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정현 씨. 청년 이탈의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사천시의 청년 정책 부재를 꼬집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정책 당국에서도 청년 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사천시의 설문조사 결과 청년 일자리 발굴이 가장 많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취업활동 수당 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도내 최초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폴리텍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서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하지만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층에 민감한 교육, 주택, 보육 여건을 갖추는 일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어 청년 이탈을 막을 묘안 찾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5시 이후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6명, 진주 3명, 사천, 양산 각 2명, 창원 1명입니다. 김해 확진자 6명 가운데 4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외국인 모임 관련이며 창원과 진주, 사천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창원 50대 남성 1명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한 사람당 최대 1,000만 원이며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을 오늘부터 받고 읍면동 현장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합니다. 행복지원금은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공동 준비 조직인 합동추진단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경부울 부단체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 합동추진단은 조직은 한시기구로 부산에, 사무실은 울산에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 출범할 특별지자체의 규약 제정과 공동 사무 발굴 등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늘 일명 이건희 미술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예정인 진주성 내에 국립진주박물관을 이건희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새로 지을 국립진주박물관에 이건희 특별관을 마련하겠다는 유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시민과 재외 향후, 지역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에 5차 마산 해양신도시 민간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 신청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서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공모 지침서를 완화해서 재공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조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보름째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인 공공연대노조가 오늘 병원 측에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또 파업 돌입에 따른 필수 유지 업무 노동자에게 야간 12시간 근무를 14일 연속으로 시켜 생명권을 위협한 병원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사년노조가 사측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것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진노위는 지난 6일 신문회의를 열어 이 구제 신청과 관련해 일주일 화해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사년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분쯤 창원시 양곡동 봉암교에서 40대 남성이 7에서 8m 높이의 아치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도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해양경찰도 다리 아래에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 보트를 동원해 대기한 가운데 이 남성은 2시간여 뒤에 자진해서 아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12일 김해안 워터파크에서 수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뒤에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를 올렸다가 워터파크 측의 항의로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단이 대기업 자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사망사고 속보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우려가 크다며 공단은 모든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고 발생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 하이화력 발전소를 비롯한 7기의 신규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고성 하이화력 발전소 2기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경남 전체의 자동차 180만 대가 4년 동안 내뿜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는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 이전에 모든 석탄 발전소의 운영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노동회관에서 사회연대 사업의 하나로 지역 소외계층 복지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속노조 측은 전체 사업비 6,500만 원을 장애인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소수장애 유형 일자리 등에 지원을 합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오늘 금속노조를 찾아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 생존권 타격까지 불가피하다며 일본이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동군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한시적으로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며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